마스크 구매 오부제 시행 첫날이었던 어제 전국의 약국들은 마스크를 사려는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입고 시간이 제각각인데다 날짜를 착하게 헛걸음하는 등 곳곳에서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의 위험이 매우 현실화됐다고 뒤늦게 경고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실상 대유행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오늘까지 들어온 코로나19 관련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마스크 오부제 시행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오부제가 시행이 됐고 오늘 둘째 날입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태어나신 해에 끝자리가 2과 2 또는 7 그렇게 끝자리가 되신 분들은 오늘 이제 1인당 2매를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제 상황 보니까 어제 저도 퇴근 후에 집 주변 약국을 좀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많은 어떤 표시문을 또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놨던데 가장 많이 했던 게 언제 입고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여쭤봐 주지 말아달라는 어떤 부탁의 당부글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입고 시간이 제각각이었고요. 또 이제 주민등록물 떼려고 하니까 그 정부 시스템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일부 접속이 좀 지연돼서 불편을 했었고 어제 첫날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일부는 좋아졌다 그러는데 여전히 뭐 좋아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데 이 한계를 극복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도 혼란은 지속될 것 같고요. 이제 좀 기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전체 확진자 발생이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마스크 지금 공급 시스템 자체의 개선이라기보다는 환자 수가 줄어들면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는 이것이 국민 불안 요소를 좀 잠재우면서 오히려 이제 마스크를 사겠다고 하는 가수요를 조금 억누르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마스크 대란을 좀 완화하는 그런 효과를 보일 것으로 그렇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평론가께서는 어제 하루 동안의 그 시행 첫날의 모습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게 과거에 전례가 없던 일에 대비하는 그런 상황을 구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는 좀 인정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예. 네,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뭐 시스템의 오류라든지 또 그 마스크를 구비하려고 하는 사람이 했었던 어떤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점차 지나면서 교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지금 약국 관계자분들의 이런 애로사항이 굉장히 좀 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구비하러 오신 분이 자신이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 혹은 날짜가 틀렸다, 서류가 없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때에 이제 그것이 바로 어떤 뭐 고성이라든지 이쪽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한번 우리가 고려해서 뭐 조금 더 참아보는 그런 시일이 있겠지만은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예, 첫날이니까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겠습니다만 꼼수를 부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나왔습니다. 약국에서 남는 게 없다라고 하면서 카드 결제도 거부를 하고 현금 결제만 요구를 한 곳도 있었고요. 이게 전산상의 시스템에서 이제 한 사람이 얼마 정도 몇 개를 구매를 했는지가 등록이 되는데 그 전에 또 하나를 더 살 수 있을까 싶어서 사고 나서 다른 약국에 들러서 또 그걸 구매를 시도했던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일정 부분의 좀 보완책이라고 할까요? 이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이 부분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를 가지고 잡아내기보다는 이런 사례가 목격될 때의 시민들의 반응이랄까요? 그리고 이제 시민들 이전에 이제 약국 관계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성이 더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 아무래도 이렇게 언론에서 특별히 주목을 해서 보도를 하고 문제점이다라고 이것을 접하는 시민들이 다 인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있다면 이것은 계속해서 이런 태도가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교수님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 대부분 착용하는 마스크 KF94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마스크 대신에 이 제조업체들은 KF80도 괜찮다. 이게 좀 생산 과정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부분이 KF94를 찾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KF80도 충분히 방역 예방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KF94가 되었던 뭐 KF80이 되었던 실제로 또 의료진이 사용하는 N95가 되었던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를 기본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어요. 바이러스는 그 마스크들이 갖고 있는 구멍보다도 훨씬 바이러스 입자가 적습니다. 통과가 다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는데도 마스크가 왜 필요한가? 이것은 바이러스가 비말로 전파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말은 이 구멍들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다 걸러지는 거죠. KF80은 아무래도
이제 구멍, 포 사이즈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아마 부직포 숫자가 좀 다를 겁니다. 그렇습니다. KF94에 예, 비해서. 맞습니다. 그러면 면 마스크는 안 되느냐? 면 마스크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면 마스크도 되고 KF80도 되고 KF94도 되는데 이제 의료진들 같은 경우에는 KF94나 N95를 써야 될 것 같고 일반 분들은 KF80이나 면 마스크도 시청자분들 대부분 착용하는 마스크 KF94 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마스크 대신에 이 제조업체들은 KF80도 괜찮다. 이게 좀 생산 과정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부분이 KF94를 찾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KF80도 충분히 방역 예방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KF94가 되었던 뭐 KF80이 되었던 실제로 또 의료진이 사용하는 N95가 되었던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를 기본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어요. 바이러스는 그 마스크들이 갖고 있는 구멍보다도 훨씬 바이러스 입자가 적습니다. 통과가 다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는데도 마스크가 왜 필요한가? 이것은 바이러스가 비말로 전파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말은 이 구멍들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다 걸러지는 거죠. KF80은 아무래도 이제 구멍, 포 사이즈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아마 부직포 숫자가 좀 다를 겁니다. 그렇습니다. KF94에 예, 비해서. 맞습니다. 그러면 면 마스크는 안 되느냐? 면 마스크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면 마스크도 되고 KF80도 되고 KF94도 되는데 이제 의료진들 같은 경우에는 KF94나 N95를 써야 될 것 같고 일반 분들은 KF80이나 면 마스크도 충분히 가능해요. 또 이제 제가 꼭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제 우리가 많은 걸 알게 되는데 하나는 향후에는 이제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정부에서 만드는 모든 우리 그 신분증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바코드 형태로 좀 넣을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약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치는 것도 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바코드로만 되어 있어도 쉬울 거다. 이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약국에서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동사무소에서 하게 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약국처럼 똑같이 하게 되면 동사무소는 심지어는 고령자냐 아니냐 거동불편자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전부 한 집에서 그날 가져갈 수 있는 거를 대표자가 가더라도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동사무소는 다 파악이 가능해요. 서류가 없어도. 그렇죠. 그리고 또 동사무소는 언제나 하루 분량의 마스크를 가지러 가는 사람보다 항상 많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8시에 가든 12시에 가든 오후 2시에 가든 오후 3시에 가든 상관없이 언제든지 마스크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런 비상시국에서는 동사무소가 토, 일요일 날 좀 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동사무소가 지금의 약국 시스템 같이 똑같이 하게 되면은 동사무소가 대통령이 걱정하시는 모든 문제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계획이 없는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오부제 시행을 했던 게 사실 이 사람들이 한 공간에 많이 몰리는 부분을 분산시키기 위한 건데 그럼 약국은 사실 곳곳에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좀 더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텐데 동사무소에서 하게 되면 또 몰리는 효과가 또 있지 않을까 싶은 이제 생각이 시간이 배분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침 9시에 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오후에 갈 수도 있고 시간이 분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그 시간에 가게 되면 반드시 마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국으로 하게 되면 약국에서 다 판매가 되고 나면 다른 약국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약국에 간다고 해서 마스크를 산다는 또 보장도 없죠.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와 같은 비상시국에서 동사무소를 어디에 쓰려고 그러는지를 저는 도대체 이해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적극적인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뭐 이런 상황이 처음이기 말씀드립니다. 때문에 설 교수께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좀 제안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 평론가님 오늘부터 닷새가 매점 매석 자진 신고하면 처벌 관련해서 지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자진 신고를 하면 좋고요. 또 안 되면 강한 처벌 그 기간 벗어나면 하겠다는 뜻인데 그동안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매점 매석하는 단속 검찰이나 좀 경찰에서 하고 있는데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정부에서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자진 신고하면 처벌 유예하겠다 메시지를 조금 더 일찍 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목적은 사실 이제 매점 매석을 처벌하는 이유는 매점 매석 자체라기보다는 물량이 풀리기 위해서 그렇죠. 처벌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제가 좀 뜬금없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과거에 독재 정권에 대한 그 유산 청산을 할 때에
누군가가 진실을 고백을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또 과거사 청산을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좀 비슷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스크가 풀리게 하기 위해서는 매점 매석을 했었던 것을 처벌하기보다는 일단 풀리게 하는 것에 더 무게를 두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뭐 현재의 그 물량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그 사태를 막기 위한 하나의 큰 수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늦기 전에 이것을 시행한 것은 다행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만큼 이렇게 처벌을 유예한다고 해서 이제 물량이 풀리는 것을 유도한 그만큼 나중에 끝끝내 계속해서 숨겨왔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처벌을 더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스크 오브제 시행 둘째 날이 시작이 됐는데요. 잠시 후에 그 약국 모습은 어떤지 저희가 또 현장에 나가 있는 뉴스캐스터 좀 연결을 해서 모습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 추세가 확실히 조금은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확진자가 100명대였거든요. 조심스럽게 낙관론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뭐 의미 있는 변화는 확실히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의미 있는 변화가 추후 제가 볼 때 이번 금요일까지 이 의미 있는 변화가 지속되거나 아니면은 좀 더 떨어지거나 한다고 하면은 이제 저는 낙관론을 펼 수 있다. 이런 예.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지금은 확실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 다만 이 의미 있는 변화가 안정세로 갈 거냐 아니면은 추가 감소로 접어들면서 정말 이제 우리가 끝을 확인할 수 있을까? 이거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예,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어제도 100명대까지 이렇게 전날에 비해서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루 발생 건수가요. 그 숫자의 의미를 두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내용의 의미를 두시는 겁니까? 내용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어제만 하더라도 구로구에 이제 집단 감염, 그러니까 이제 30명의 집단 감염이 있었고 지금 곳곳에 그런 소규모이기는 하지만은 집단 감염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신천지 대구 교인들 분들이 주로 집단 거주했었던 한마음 아파트 같은데 이런 거가 이제 전국적으로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마음 아파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내부에서 확실히 어떤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아파트나 다른 신천지 교인분들이 사시는 밀집 지역에서도 그런 모임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또 그 모임을 통해서 확산이 된 다음에 2차적으로 이분들이 지역 사회 활동을 하면서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또 거기에다가 지금 분당 서울대병원이나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병원 감염 이런 것들도 점점 약간 우려가 있습니다. 예. 빈도수는 높지 않지만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보건대 지금 당장은 확실히 의미 있는 변화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도 확실히 통제가 되어야만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예,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0시 기준 추가 확진자 결과가 또 오늘 또 나왔습니다. 131명이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가 총 7,513명이 됐는데요. 대구에서 92명, 경북에서 10명,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11명씩 추가됐습니다. 아무래도 확실히 이 추세를 좀 쭉 지켜본다면 감소세다라고 또 완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낙관스럽게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다행히 그래도 1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 추세를 좀 더 지켜볼 부분 중에 하나가 다른 지역에서의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면 서울, 경기에서 11명씩 또 추가 확진자가 그렇습니다.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좀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에요. 서울과 경기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밀집된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 서울 경기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이러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소위 말해서 숙주가 굉장히 밀집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감염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쉽게 전파가 될 수 있고 또 대규모의 전파가 가능할 수 예.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일부 종교 집회나 그 이외 여러 가지 모임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제 많은 자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여전히 또 되고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뭐 제한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서울 경기 지역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구로 콜센터 같은 경우도 오늘 또 직원이 2명으로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최대 40명에 이를 거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그 대한의사협회에서 어제 은평 성모병원 이 17간 폐쇄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도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 진료가 안 된 상황인데 이게 과다하다. 그래서 좀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예, 저는 의사협회의 주장이 일리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확진 환자가 나왔으니까 병원이 폐쇄 조치되고 일단 밀접 접촉하신 분들을 검사하면서 자가격리 조치하고 또 이제 소독 방역 후에 적당한 시간이 되어서 병원을 재개장을 해서 이제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17일간 진료가 중단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서 또는 그 지금 병원을 이용하신 분들에게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조치보다 상당히 과도한 조치가 이 병원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서울시가 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의사협회가 제기한 이런 문제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으니까 잘 소통해서 충분히 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라도 소독이 방역이 잘 됐으면 진료를 재개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해달라 이런 요구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알겠습니다. 네, 한마음 아파트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확진자가 46명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 모두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로 이송을 하면서 이 아파트 전체에 대한 코호트 조치 격리는 일단 해제됐습니다. 네, 신천지 그 교인들의 집단 거주에 대한 역학조사 문제가 다시 이 문제로 인해서 다시 도마 위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 외에도 사실 대구에서 확진 판정받은 신천지 신도 8명이 모여 사는 연립주택이 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어떤 조사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은 한마음 아파트 얘기를 좀 하자면 이제 신도들이 일부러 뭐 대구시하고 결탁을 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볼 근거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대구시에서도 지난달 말에 명단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또 파악하는 과정의 시간이 또 필요했는데 사실 이제 대구시가 조금 더 한마음 아파트 상황을 파악을 해서 빨리 발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가정은 해볼 수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뭐 교인들이 단체로 들어간 건지 아니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교인이 된 건지 이런 부분들은 좀 함부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좀 더 건조하게 이 사건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집단 거주지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뭐 통째로 의혹의 시선을 보낸다거나 예. 거기에 대한 낙인을 찍는다거나 이런 것 없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좀 신천지 교인들이 드러나도록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뭐 신고를 하도록 해서 그것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추적을 엄밀히 해 나가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교수님, 그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대구 거주를 숨기고 입원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백병원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병원과 응급실 병동과 응급실 폐쇄 조치가 됐어요. 이제 계속해서 검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가 확진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백병원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백병원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초기 검사에서는 대부분 이제 음성이 나왔습니다.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확산이 된 것으로는 일단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 지금 이 70대 이 여성분이 다른 병원을 갔는데 그렇죠. 대구에서 왔다는 것 때문에 이제 진료 일종의 거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백병원에 가서 대구에서 왔다고 하는 걸 이제 숨겼다는 거죠. 이제 또 혹시 진료를 안 해줄까 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대구 백병원이 일부 폐쇄가 되는 어려움에 처하기는 했지만 환자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구에서 왔다는 것 때문에 진료를 거부하게 될 경우는 상당히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대구에서 왔다고 하는 분들에 대한 차별을 두지 마라. 이렇게 이제 강력한 경고를 했고 또 환자에 대해서도 대구에서 오거나 아니면 신천지 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지 마라. 숨기게 될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벌금도 1,000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일단 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병원이나 환자가 모두 다 이런 점을 충분히 수긍하고 또 이런 점들이 사회의 불안을 야기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을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잘 이해하시고 잘 받아들이는 그런 수준에서 향후에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례가 아무래도 정부 그리고 의료진들에게 좀 새로운 과제를 던진 그런 중요한 경우가 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 거주자에 대해서 비호흡기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앞으로는 많은 이 부분에 있어서의 개선 방안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수님, 이 자가격리 중인
신천지 교인들 계속해서 진단검사 거부를 하고 있고 대구의 어떤 방침을 확고한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 또 입원 대기 중인 사람이 경증 환자를 옮겨가야 되는데 아직도 불안한가 봅니다. 그리고 또 입소를 또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뭐 우선은 이제 협조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아직도 여전히 이제 협조가 미흡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신천지 교인분들이 고위험군이다. 이 인식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대구 지역에서만 하더라도 대규모 이제 집단 감염뿐만 아니라 소규모 집단 감염도 이 신천지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뭐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협조를 계속 요청하는데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에서 계속 촉구를 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실제로 음성이어서 자가격리 해제가 되는 분들도 이제 이 종교가 가진 특징이 또 이제 소규모 이제 모임을 할 수 있다. 또 그렇죠. 이제 예배에 대한 그런 어떤 종교 집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위험군이 다시 이런 모임을 하게 됨으로써 전파 확산이 될 수 있고 지역 사회로 또 전파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은 뭐 충분히 대구시의 설명이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분당 서울대병원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직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성남시가 자가격리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했고 그 결과 이렇게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 이 사례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사례는 상당히 저는 뭐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우선은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이 이제 음압 시설을 갖추고 있고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병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 측이 이제 대구의 상황을 보면서 내부적으로 신천지 교인이거나 대구를 갔다 왔거나 그래서 이제 어떤 위험이 있는 분들은 자진 신고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정보 공개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대신 자가 격리를 하고 이런 조치를 주고 직원들한테 다 물어봤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 조치를 취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것을 어기고 말을 안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의 일부가 이제 폐쇄되는 그런 조치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보는 것처럼 여전히 또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는 신천지 교인이 확진되고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고 또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에 이런 일이 있으면 다른 병원에도 이런 일이 뭐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분당 서울대병원을 예로 삼아서 다른 병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남 신천지 교인 대구교회 관련해서 이게 소식이 전해진 지 꽤 시간이 흘렀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 자기가 신천지 신도라는 걸 숨기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감염이 되고 있다. 이건 좀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만큼 낙인 효과가 무섭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신천지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태도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이제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면 안 되고 그리고 본인들도 피해자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철저한 비밀 보장부터 시작해서 일단 낳고 봐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병이 전파가 되면 될수록 그 교단에 대한 이미지도 더 실추된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부각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좀 스스로 이끌어내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실 인터넷 공간만 봐도 이제 좀 낙인 찍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퍼뜨렸다라고 하는 그런 뭐 음모론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화들이 사실은 안 그래도 좀 드러내기 어려운 사람들을 솔직하게 실토하게 만드는 그런 데는 굉장히 큰 애로사항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예. 이번에 또 한 번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드러난 것이다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인들한테도 이제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그런 자세를 갖춘과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조금 더 아까 전에 매점 매석 얘기도 했지만 매점 매석을 지금까지 했던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처벌을 유예하더라도 마스크 물량을 이제 빼려고 하듯이 신천지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천안 줌바 강사 워크숍으로 시작된 지역사회 감염 우려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4차 감염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천안시의 초기 부실 대응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네. 당사자가 워크숍에 다녀왔고 내가 검사를 받고 싶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증상이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갔다라는 이야기들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검진을 할 때에 이 사람이 증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일단 따져보는 게 맞았던 거는 있죠. 왜냐하면 누구나 이 사태에서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나도 검사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다 몰려들면은 이제 진짜로 검사 받아야 될 사람이 뒤로 밀려나는 네.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처음에는 유증상자 위주로 검진을 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줌바 워크숍에 참여를 했던 천안 사람은 7명 정도, 그러니까 많은 인원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거기를 통해서 뭐 대구시 참석자도 있고 하기 예. 때문에 이런 조건, 그러니까 유증상자가 아니더라도 별도의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좀 우선권을 부여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 참석자들이 사진에서 명단을 제출하면서 우리를 조사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것을 이제 바로 응하지 못한 것은 천안시의 실책이었고, 어떻게 보면 좀 경직되어 있는 공무집행이 아니었었는가. 혹시나 이걸 또 해줬다가 누군가가 아니 증상도 없는 사람도 해줘요, 이런 반발에 대해서 어떤 대답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거나, 그래서 있는 매뉴얼로만 집행하려고 했었던 경직된 공무집행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저희들이 추가 감염 우려가 있는 곳 중심으로 또 정부가 의미 있는 조치를 한 곳 중심으로 또 자치단체가 그렇게 한 곳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마을 전체가 코호트된 곳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저는 마을을 이렇게 출입을 전혀 통제한다는 건 감염병 관련해서 저도 많은 이렇게 보도를 해봤지만 처음 들었거든요. 벌써 지금 2개 지역에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마을 주민들의 협조가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대도시를 이렇게 소위 말해서 통제하고 봉쇄한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이제 방역의 편의상 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건대 이 조치가 보다 더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 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마 주민들에게 상당히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께서도 아마 받아들인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에 주민들께서 거부한다 이러면은 마을을 통째로 봉쇄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충북 괴산 이제 오가리 같은 곳에는 그렇죠. 주민이 이제 172명 정도 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마을이 조그만 마을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확진자가 여러 명 나오시니까 여기에서 혹시 내부에서 추가 확산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어디로 옮겨가면은 또 이분들로 인해서 딴 데 확산이 될 수 있으니까 아마 예. 정부 당국에서 설명을 드리고 예. 마을을 좀 일정 기간 이렇게 통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설명을 드리고 아마 받아들였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방역의 필요성, 또 혹시 추가적인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의 사전 차단, 또 주민들과 충분한 어떤 협의에 의한 그런 것에 기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서 아마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 주민들께서도 좀 불편하시긴 하지만은 2주나 또는 3주 정도 충분히 지원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뭐 되는 거니까 이것은 뭐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지 예, 않겠나 그럼 싶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혹시나 또 저희 뉴스를 시청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점은 꼭 지켜야 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당부를 해주시죠. 예, 우선은 제일 이렇게 이제 통제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서 다른 쪽에 혹시 전파를 시킬까봐 아니면은 또 내부에서 전파가 될까봐 그런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대신 마을 분들께서는 웬만하면은 자가에서 스스로를 격리하시고 주민들끼리 모임을 하시는 이런 것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혹시라도 불편 사항이 있으면은 당국에 적극 얘기하면은 당국이 그 필요성을 다 채워주실 거거든요. 예. 그래서 충분히 당국을 믿고 좀 불편을 감수하시면서 자가격리를 하시도록 그렇게 권고를 드립니다. 예, 네. 교수님, 그 코로나19 잠복기 이제 어지간한 분들 다 아십니다. 14일 정도라는 거 아시는데 그때 3번 환자로 같이 있었던 그 29번인가요? 그 예, 예. 여성 환자 있었잖아요. 그때 환자가 잠복기를 넘어섰다 나와서 한번 그렇습니다.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광주하고 안산 쪽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잠복기가 24일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기간이 긴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죠. 뭐 저는 거의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제 그렇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잠복기 14일을 변경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는 좀 어려워요. 몇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이제 결과나 딴 데 결과에 의하면은 정상이 발현되는 거는 거의 5일 부근이다. 이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거의 100%의 환자에서 이제 한 5일경 평균 5일. 평균 5일 예, 정도에 발현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케이스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는 또 신천지 교인분도 계시고 또 이제 신천지 교인이 아니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신천지 교인 같은 분들은 그날
신천지 대국 교회 모임이 있었고 그분들을 접촉을 했는데 뭐 14일을 지나서 나왔다 이런 분들은 혹시 추가적으로 모임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감염이 됐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증상이 약하거나 또는 감염은 되었는데 증상을 드러내지 않는 무증상이었다가 나중에 14일을 경과해서 검사하는 과정 중에 양성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매우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14일을 바꿔야 되는 그런 근거로서는 매우 미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인 케이스일 수도 있고 14일을 변경할 만한 그런 충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 이것을 가지고 14일을 변경한다. 이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 보시기에는 잠복기는 14일로 보는 것이 그렇습니다. 타당하다라는 예. 말씀 해주셨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 현황도 좀 사실 심상치 않습니다. 때문에 뭐 전문가들은 이미 팬데믹, 즉 세계 대유행 상태에 접어들었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사실 가장 주목되는 국가가 이탈리아와 미국입니다. 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국가거든요. 그렇습니다. 미국도 굉장히 많은 주에서 지금 퍼지고 있어서 뭐 비상사태까지 선포한 주들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WHO가 일단 얘기는 했습니다. 팬데믹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리고 CNN은 어제 전격 우리는 팬데믹으로 부르겠다. 이렇게 앞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주가가 7% 이상 빠지면서 거의 뭐 서킷 브레이크가 가동되는 등 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탈리아를 시발로 해서 유럽에는 상당히 이제 확산이 될 것 같고요. 이탈리아는 거의 뭐 치사율이 5%가 넘습니다. 예. 그리고 확진 환자도 매일 1,000명 이상씩 늘어나는 폭발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은 거의 이제 뭐 명확해지는 것 같은데 예. 그렇다고 해서 WHO가 팬데믹을 선언하느냐? 제가 볼 때는 선언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여전히 국지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에피데믹이라고 보는 거예요. 팬데믹이라고 하면 전 세계 확실히 전 세계가 이 확산이 명확하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 상황이 상당히 엄중하고 미국에서 굉장히 전국적인 확산 양상이 명확해진다. 그러면 다른 나라보다도 미국 상황이 WHO의 팬데믹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예. 제가 예측하건대는 WHO가 팬데믹을 선언하잖아요. 네. 그날만 전 세계 시가총액이 1,000조는 빠질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한 5일 전에 처음으로 팬데믹 얘기를 하면서 우리 정부 당국도 경제와 관련해서 매우 엄정한 그런 어떤 선제적인 대응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히 WHO가 팬데믹을 선언할 가능성은 매우 커지고 있는데 결정적으로는 미국의 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국내 상황이 안정되더라도 지금 밖에 그러니까 외부 상황도 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뭐 국경 넘어서 자유롭게 좀 오갈 수 있는 그렇게 돼 있는 시스템이 돼 있고요. 중동도 지금 심상치 않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평론가님 보시기는. 네, 지금 이제 외국에서 계속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도 좀 자연스럽게 감염도 나오는 것 우려도 같습니다. 있죠.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해외에서 그 확산 추세를 보면은 그게 꼭 입국을 통제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게 큰 요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사실은 굉장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입국 통제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예. 근데 그 불만에 대해서 그냥 맞대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한국에 대한 조치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후자 쪽이라면 아직까지 뭐 그것을 유입을 차단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근데 나중에 한국은 먼저 앞서 나가서 겪고 그다음에 빨리 극복을 했는데 해외에서는 확산세가 멎지 않는다면 그때는 글쎄요. 그 유입에 대한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날씨가 좀 따뜻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팬데믹이 언제까지 그러니까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이게 날씨가 따뜻함에도 불구하고 또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어요. 날씨하고 상관관계는 계속해서 지금 논란이 또 있어 보입니다. 저는 뭐 논란이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요. 제 입장은 뭐 명확합니다. 뭐 날씨와 전혀 관계없다. 이게 제 입장인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중동 그러니까 이란을 중심으로 한 그 중동 지역에서의 확산세가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그것만 보더라도 날씨와 별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뭐 명확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